결핵 하나 놓고만 보면은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흑사병에 버금가는 백색 패스트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톡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들 중 결핵 발병률과 사망률 부문에서 1위라는 불명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요. 매년 약 3천 명의 국민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환, 또 생각보다 쉽게 감염되지만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몰랐던 그런 사실들을 오늘 내과 전문의 조원석 원장님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조원석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력, 또 스포츠 이런 면에서는 이제 선진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결핵 하나 놓고만 보면은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에 결핵 환자가 많다는 반증인데요. 이 결핵 환자가 많은 반면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가 이어지지 않아서 지속적인 감염이나 또는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이 시간 결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을 이야기 나눠보시고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선혜 씨, 안세영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결핵하면 떠오르는 게 어렸을 때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보면서 주인공이 콜록콜록 하다가 특히 하얀색 손수건이잖아요, 항상. 이게 피를 토하고 쓰러지거나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놀래고, 곧 사망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사실 접한 이후로는 접한 경험이 없거든요. 이게 사실 웃을 만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원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의외이긴 해요. 맞아요. 이게 후진국병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오늘 저희 건강 지킴이들이 결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 결핵인데요. 이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이 OECD 국가 중에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이 1위라는 사실은 좀 충격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요즘도 그 정도로 무서운 질환인가요, 이 결핵이? 그렇죠. 결핵은 역사를 뒤집어 보면은 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가장 사망에 이르게 한 최고의 질환입니다. 그걸 우리는 간과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지금 굉장히 경제력이나 주변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결핵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나폴레옹 2세가 가질 거 다 가졌는데 결핵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살고 있다 해서 결핵이란 병은 절대 사라진 병이 아니고 단지 우리 머릿속에서 잊혀진 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19세기에 가장 그 사망을 많이 일으킨, 폭풍적인 사망을 일으킨 패스트, 흑사병에 버금가는 백색 패스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결핵 퇴치 운동에 적극 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름 돋았어요. 네. 너무 무서운 질병을 진짜 간과하고 있었구나. 그 한때 우리 사회가 그 메르스 때문에 그렇죠. 난리 아주 났었죠. 공포에 시달렸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메르스보다 이 결핵 때문에 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수치가 더 높다라는 사실이 있던데 그 이유가 어떤 걸까요?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2015년도에 메르스가 유행을 했는데 메르스 자체가 왜 그때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냐. 증상이 아주 심하고 지금까지 감염 질환의 형태하고 다른 형태가 나타났어요. 근데 사실은 메르스가 그 당시 발생 환자 수를 보면은 아주 미비합니다. 사실 미비하고 치사율도 낮고 이게 전체 발생 건수가 180건수밖에 안 되고 치사한 사람이 39명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독감이나 또는 결핵에 비해서는 현저히 치사율이나 발병률이 낮죠. 근데 증상 자체가 굉장히 고열이 나고 환자가 견딜 수 없도록 그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빨리 병원을 찾았던 거고 또 의사들 입장에서는 질환 양상이
다른 감염 질환하고 틀리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가졌던 것입니다. 독감은 메르스보다는 치사율이 높은데 이 독감보다 치사율이 높은 게 결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감보다도 2배 정도 치사율 7%니까요. 2배 정도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도 이 결핵을 보통 감기와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두 질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감기는 바이러스 질환이고 결핵은 이제 세균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데 결핵균 특징이 아주 증식이 서서히 됩니다. 따라서 증상도 서서히 나타나요. 그런데 바이러스 질환은 대개 2, 3일 내에 증상이 최고도로 오르고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면 스스로도 좋아집니다. 이게 차이고, 그러나 결핵은 스스로 좋아지질 않아요. 균이 없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2주 이상 감기 증상이 지속되면 빨리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결핵에도 사실 종류가 있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또 좀 살짝 해주셨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핵균 자체가 산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80%는 폐에 가서 병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폐결핵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침범하는 장기에 따라서 우리가 앞에다 병명을 붙이는데요. 이제 비근한 애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이 목이나 겨드랑이에 림파선이 만들어지는 경우, 림파선 결핵이 되겠고요. 어떤 분은 이제 허리가 아파서 가서 허리 치료를 하다 보면은 척추결핵이라고 하고, 또 다리가 아프면 고관절, 이와 같이 뼈도 침범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은 구토가 심해라고 두통이 심하고 열이 나서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은 결핵성 뇌막염. 또 가장 흔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결핵성 늑막염이죠. 흉막에 가서 침범하면은 결핵성 늑막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침범하는 장기에 따라서 종류가 다를 뿐이지 균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핵을 방치할 경우에 생기는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결핵은 치료되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병증 내지 후유증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폐결핵을 치료하더라도 그 흔적이 남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석회화된 하얀 음영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걸 갖다 우리가 결핵종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커다랗게 동공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핵 공동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기관지가 늘어나서 기관지 확장증이 올 수가 있고, 또 기포가 남아 있어가지고 기흉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합병증이 유발될 수가 있고, 이제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는 이 결핵 치료가 제대로 안 되면은 나중에 그로 인해서 각혈을 하잖아요. 각혈을 하면 각혈을 한 데서 폐암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기가 조금 아프면 내가 안 좋은 유전자를 좀 줘서 얘가 자주 아프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엄마니까. 네, 결핵도 유전이 되는 건지. 결핵은 감염성 질환이지 유전병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왜 우리가 그렇게 오인을 하게 되냐, 오해를 하게 되냐. 대개 모든 게 다 그러지만은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음식 섭취를 할지 면역 체계를 할 때 이게 비슷한 체질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엄마가 결핵 환자라 해갖고 아기가 결핵 환자가 된다. 그건 아니고 같은 공간에 밀집해서 전염이 될 수는 있겠죠. 오염원으로 작용은 할 수가 있는데 애들한테 유전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네,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결핵을 주제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그 원인과 증상을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결핵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핵은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7000년에 신석기 화석에서 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19세기에는 흑사병에 버금가는 백색 패스트라고 그렇게 명명할 정도로 치사율이 높은 질환이어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많은 사망자를 낸 질환이겠습니다. 결핵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에게 접촉을 했다고 해서 전부 결핵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중에 50% 정도만. 왜 50%가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 또는 영양 불균형이 온 사람들에게 호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가 유발하는데 그 50% 중에 오직
10%만이 결핵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이 됐다 하더라도 90%는 평생 발현이 안 하고 그대로 결핵균을 갖고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발생하는 50% 중에 1년 내지 2년 내에 발생할 확률이 50%.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긴 기간을 가지고 어느 때 자기 면역이 저하될 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게 하시라도 결핵은 발병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핵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결핵균 특성이 다른 세균하고 달리 서서히 증식을 하고 또 우리 면역 체계하고 굉장히 적응이 잘 돼서 면역 세포 안에 들어가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잠복급 결핵으로 남을 수도 있고 대개 결핵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은 1차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우리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지금 폐결핵 위주로 증상을 얘기를 해서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가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조금 지나서 아까 말씀드린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흔한 증상은 기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주 이상 기침이 지속이 되면 꼭 병원에 가봐라 하는 이유가 그래서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신 증상으로 미열, 고열이 안 나고 미열이 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결핵 환자들을 보면은 되게 나이가 18세에서 20세 여자분들이 많이 발병을 했는데 그거는 그러면서 얼굴이 빨고적적해요. 그러니까 미인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몸은 야유었고 얼굴은 창백한데다가 이제 오후에 미열이 나니까 얼굴이 빨고적적하니까 미인이다 그렇게 결핵 환자는 미인이다 그렇게 오인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발열이 나고 또 하나는 식욕이 떨어지니까 체중이 감소됩니다. 이건 이제 전신 증상의 일환이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야간에 식은땀을 흘린다고 얘기를 하죠. 발열이 이제 야간에 땀이 좀 나고 그럴 수 있고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일반적인 질병들의 증상이기 때문에 뚜렷이 결핵의 특징적인 증상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간혹가다 이제 각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혈도 꼭 결핵 환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폐질환 환자는 다 각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핵의 특징적인 증상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병원에 찾게 되는데 그 전에도 이제 감기 때문에 병원을 찾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도 설마 결핵일라대 진료하는 의사도 설마 결핵일라대 그렇게 해서 넘어가다가 2주가 지나면은 대개 일주일에서 열흘이 지나면은 우리가 사진을 찍어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주가 지나면 꼭 가슴 사진을 찍어보는 것이 가장 빠른 진단법이 되겠고요. 가슴 사진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요새는 이제 CT를 찍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더 정확한 검사는 이제 확진이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검사는 객단 검사를 3회 이상 실시를 해야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객단 검사 16번에서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객담에서 나올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활동성 폐결핵 초기에는 객담에서 균이 거의 나오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일단 객단 검사로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치료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 객담을 받아갖고 균을 배양을 해서 이제 감수성 검사까지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환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증상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폐렴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했는데 호전이 안 돼요. 그래서 2주 후에 객담에서는 균이 안 나오고 2주 후에 결핵약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문의 의사 선생님들도 간과를 하고 또 오진을 할 수 있는 질환이 폐결핵인데 하물며 본인은 절대 폐결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핵에 대해서는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이렇게 결핵의 원인과 증상까지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이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주의해야 할 행동 수칙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차적으로 감염에 대한 경계를 해야겠죠. 그래서 모든 호흡기 질환이 그러지만은 기침애절, 광고에서 나왔죠. 기침애절, 그 다음에 손 씻는 거 이런 공중위생을 철저히 지키시는 게 1차적인 결핵 예방책이고요. 또 하나는 더불어서 아까도 누누이 강조했지만은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본인이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일차적인 결핵 발생률을 저지시키는 일환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결핵은 이게 진단은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차적으로 지금 가장 흔하게 진단을 내리는 게 이제 흉부 사진이죠. 이게 단체로 검진을 하더라도 단체로 사진을 다 찍잖아요. 옛날에는 간접 촬영을 다 했습니다. 필름 이만한 거 갖고 딱딱딱딱 해. 지금은 이제 간접 촬영은 안 하는데 일단 흉부 사진상에 병변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두 번째는 거의 의심이 되는데 흉부 사진에 안 나올 때는 이제 객단 검사를 하죠. 객단 검사를 3회 이상 실시를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의심되면은 흉부 사진에 조금 의심되면 이제 CT 사진을 찍어보는 거죠. 뭐 앞에서 치료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제 간단한 치료는 말씀을 드렸고요. 치료하면서 여러분 이제 결핵 환자들이 사실은 필드에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치료 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 기간이 길다. 두 번째는 약이 열알 정도 됩니다. 옛날에는 저희 수련 받기 이전까지만 해도 한 주먹이었어요, 결핵약이. 파스라게 갖고. 근데 지금은 많이 줄었던 게 줄었죠. 열알 정도이기 때문에 환자가 수능도가 낮습니다. 잘 따라오질 않아요. 그리고 결핵 환자들이 되게 뭐냐면 생활 패턴이 자유스러웠던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찮아해요, 이걸 굉장히. 그래서 잘 치료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면은 결핵은 100% 완치가 되는 질환이고 치료만 잘하면은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치사율이 25% 이상. 그러니까 절대 그리고 결핵 치료를 나누면 치사율이 50에서 60% 이렇게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질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결핵을 간과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치사율이 50 내지 60%면은 노인들 폐렴 치사율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절대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로만 지금 해도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니까 예. 잘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 치료에 가장 중요한 건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제일 잘 듣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결핵에 특별히 취약한 연령층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발생률이 높은 층이 이제 청소년기. 왜냐? 아무래도 걔네들은 잘 먹어야 되고 또 활동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예, 성장기이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운동을 시간이 없고 그래서 18세에서 20세가 유병률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활동기들 우리 청년들 그때가 한 42% 됩니다. 그때도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가 점차 떨어지다가 노년기에 들어가면은 요새 이제 노년이 되니까 환자들이 많이 이게 발생률이 높아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노인들은 결핵약 10개를 먹으라 그러면은 항암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아요. 이제 나도 갈 때가 다 됐는데 그래서 점차 노인들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취약 연령층은 성장기하고 그다음에 한참 활동할 시기 그때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좋은 음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름진 음식 뭐 이런 게 좋지 않을까요? 특별히 좋은 음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골고루 말 그대로 이제 진부한 얘기인데 골고루 뭐 영양분을 다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고단백 섭취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결핵약이 굉장히 한꺼번에 다 먹어야 되고 독하기 때문에 몸 영양분 섭취를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간에 좋은 대개 결핵약이 간에서 대사를 하기 때문에 간에 좋은 음식들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전 이제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이제 예방접종 이런 것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모든 엄마들이 그러시겠지만. 근데 예전에 보니까 이제 결핵도 사실 예방접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방접종 한 사람들은 결핵이 안 걸리는 건지 아니면 이게 효과가 100%인 건지 아니면 그냥 예방 차원인 건지. 선생님 말씀은 게 이제 BCG 접종인데요. 현재 기본 예방접종의 BCG가 생후 1개월 내에 BCG를 맞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BCG를 지금 안 맞추는 추세고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결핵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BCG를 맞추면은 소아기 어렸을 때 유아기 때 중증 결핵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중증결핵. 예. 그러나 이제 BCG를 맞았다고 결핵이 100% 예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또 나는 BCG 맞았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결핵을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두 분 어떠셨나요? 결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이게 작게 볼 것이 아니라 이게 눈 크게 뜨고 크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간과해서는 안 될 질병도 사실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던 질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결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네, 원장님 끝으로 질환과 관련해서 우리 토닥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해 주시죠. 결핵은 조기에 치료하고 조기에 진단을 내리면 100%또 전문의 치료 지침을 잘 따르시면 100%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또한 공중 위생을 잘 지켜주시고 또 개인 위생을 잘 하셔서 결핵을 발생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감기로 착각하기 쉬워서 방치할 경우에 전염이 쉽고 또 치사율이 높으며 심각한 후유증까지 일으킬 수 있는 질환 결핵. 마냥 두렵기만 한데요. 하지만 작은 생활 습관 몇 가지만 주의를 하신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히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는 본인의 체력의 50에서 70% 수준의 강도로 주 3회가량 운동을 해주는 게 참 좋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건강업 운동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신가영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주는데요. 오늘은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터럴 스쿼트입니다. 양 다리를 어깨 넓이 2배 정도 벌려주시고 양손 가슴 앞으로 나란히 해줍니다. 고관절 구부리 한쪽으로 앉아주시고 엉덩이 힘 유지하시면서 지면 밀어내 일어납니다. 반대 방향도 똑같이 구부려주시고 마찬가지로 엉덩이 힘 이용해서 일어나줍니다. 이때 허리는 반듯하게 유지해 주시고요. 올라왔을 때 골반과 어깨는 정면 보일 수 있도록 유지해 주시고 이 동작 10회 정도 반복해 줍니다. 두 번째 동작은 데드버그입니다. 먼저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서 진행하겠습니다. 양손 가슴 앞으로 천장 나란히 해주시고 발바닥을 띄워서 무릎 직각 유지해 줍니다. 손과 발 서로 멀리 보냈다가 복부 긴장 유지하시면서 돌아와 줍니다. 다시 양손과 발 멀어지고 이때 허리가 뜨지 않게 주의하며 다시 돌아와 줍니다. 한 번 더 반복해 주시고 이 동작 총 10회 정도 반복하며 돌아와 줍니다. 네, 오늘은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운동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네, 이렇게 면역력 향상을 위한 운동까지 배워봤습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